예비군 훈련장 부지선정 제 두 번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우리가 오전에 얘기한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부지 선정 근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만 평 부지로 먼저 8곳이 선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4곳이 최종적인 후보 부지로 선정되었는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제를 김경 박사님께서 시작하시고, 지난 앞서 했던 것처럼 의정부시 또 최환님, 강태경님 이렇게 세 분이 지정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부지 선정 근거에 대해서 김경 박사님 발제를 큰 박수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과공관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떨리는 거 아니고요. 목소리에 성대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 이게 떨림이 있어야 예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둔탁하게 들리는 것 양해 부탁. 제가 그 소각장 때도 이런 입지 선정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해 드리는 거에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조금 더 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한다고 생각하고. 예, 저희 워킹그룹은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7차, 그러니까 매달 이제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추진 배경에는 이제 여기 세 번째가 되겠죠.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여갖고 지역별 균형 있는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시민과의 공론을 통해서 이제 잠재적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 이제 모이게 되었고, 주요 안건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에 따른 입지가 어디가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워킹그룹에 참가하신 분들은 건축, 그 다음에 입지 분석, 환경, 도시계획 전문가들 총 9분이 모여서 논의를 7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이제 가장 궁금하신 사항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논의한 내용은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이제 전체를 가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석된 이제 대표적인 자료가 이렇게 토지 피복보, 도로, 공원, 그 다음에 입지 제한, 도시생태 현황도, 국토환경성표까지도 이 자료들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런 자료들을 활용을 했는데 모두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토지 피복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이제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들, 예를 들면 이제 이미 주거 지역이거나 공장 있는 곳들, 체육시설들 이렇게 현재 시설물이 입지되어 있는 지역은 가장 먼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묘지나 습지, 강기슭이나 하천, 저수지 같은 것들 이런 자연적으로 입지가 안 되는 것들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의정부 전체에서 지어진 부분이 이제 하늘색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회색이고요. 그
그다음에 그 지우고 남은 지역들이 검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피복 지도에서 이제 지워지지 않는 도로 및 철도들은 이제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지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들도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과학과 인류 훈련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입지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든 개발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생태계 보존지역, 그다음에 자연공원지구, 문화재 보호지역 구역 등은 이제 제외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문화유적이라든지 그런 지표조사 등을 추가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많은 부분이 제외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도시생태현황지구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의 각 지자체에 있는 생태적인 환경이 어떠한지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1등급 지역은 핵심적으로 보존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높아서 또 제외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환경 쪽에서 이러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멸종위기종 발견 지점도 제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준은 500m라는 기준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여기 환경성 평가지도에서 멸종위기 발견 지점 500m 이내를 이제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반영을 해서 이제 도시생태현황지구를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라는 거는 저 자료도 한 20년 정도 된인데요. 저것도 환경부에서 이제 한 70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국가 전체에 대한 이제 환경적인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1등급 지역은 도시생태현황지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 보존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종적인 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까지 적용을 했을 때 최종적인 이제 과학화 이동 훈련장이 들어설 수 있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이제 저희 워킹그룹에서 8개를 뽑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개의 그러한 후보 부지가 선정이 됐고요. 준비회의와 운영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4곳은 이제 제외를 하였습니다. 제외 사유는 첫 번째 가정동 마을은 이제 사유지가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3번 피랑마을도 사유지이면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제 제외가 됐고요. 5번 상공역 고충대 이전 부지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제외가 됐고, 마지막 6번은 아직 반환이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과학화 이동 훈련장 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지는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번호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오분수 이전 부지하고 간동 통신대대, 그 다음에 호원동 이동훈련장, 그 다음에 8번 자일동 이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예, 후보 부지별 잠깐 이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면적은 다음과 같고요. 그다음에 경사도는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2등급 육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지 개발과 관련돼서 산지 현황을 살펴보면 호원동 예비훈련장의 보전산지의 면적이 보전산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역이나 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자연녹지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는 모두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로는 이제 자율동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장 후보지 주변 지역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그 후보부지 전체 위치도입니다. 지금 가능동 통신대대입니다. 경민학교 아래 경민광장에서 송추 방면의 송추길 위아래로 위치해 있는 통신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소재 을지대학병원 뒤편, 그리고 자금동 주민센터에 인접해 있는 곳에 과거에는 이제 2군수라고들 많이 불렸었죠. 5군수 그 군부대 이전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자일동 곤제역과 그 자일동 변전소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회룡역 인접해 있고 그 밑에 천주교 호원동 성당과 의정부 병무청과 연접되어 있는 현재 19년도까지 활용되어졌었던 기존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다음은 후보부지별 현황과 주변 지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동 통신대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민광장에서 송추 방면의 송추길 위쪽에 있는 712 통신대대입니다. 이 아래는 716 통신대대와 311 통신대대가 지금 통합돼서 311 통신대대로 사용 중에 있고요. 이 712 통신대대는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문서로 회신받기로는 2025년 내년에 이전 군 통폐합에 따라서 이전 예정인 부지입니다. 팔로 마우스 누르셨어요. 이걸로. 지금 이제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국토환경평가 기본법에 따른 그 국토환경성 평가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인 지역으로서 그 자연환경의 보존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개발적인 이용이 가능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현황 종합 상황에 나와 있는 토지 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훼손 군부대이다 보니까 뭐 위성사진상에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훼손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항공 사진입니다. 송축길 7.11 지금 통신대대. 지금 국방부와 이 후보지를 포함한 나머지 4개 후보지 다 계략적인 예비군 훈련장의 배치 위치는 어디에 넣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일동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이지 않고 이제 그것도 또 만약에 후보지 중에 자일동 부지가 선정된다면 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3개의 위치는 어디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가능동에서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인접되어 있는 상직마을이 있습니다. 묵골치약이 있고요.
지금 이 군부대를 벗어난 다른 지역은 일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치될 계획입니다. 이 종합적인 주변 지역 현황인데요. 뭐 의정부 시민들이어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반경 1km 안에 경민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상징마을, 목골치락이 500m 전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비군 훈련장의 입지의 어떤 개발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군부대 이전이 확정된 이 부지, 이 전 구간이 여기에 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726 통신대대 일부만 이제 주거 지역으로 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강동 주민분들께서는 이 군부대가 떠나고 나면 여기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GB를 해제해서 어떤 목적 사업을 지자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목적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해제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만 평방미터가 넘어야지만 어떤 공공의 이익을 활용하는 데 쓰임이 있다 그래서 20만 미만은 절대 해제를 해주지 않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소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군부대가 다 이전하게 되면 이 주거지역을 포함한 이쪽의 개발 제한 구역도 해제해서 계획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만 지금 이 전체 면적이 군부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5만 평방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로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음 5분지 이전 부지 현황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을지대학병원 뒤편 그 장안동 주민센터에 인접되어 있는 이 2군수 사령부라고 했는데 지금 5군수 지원 여단입니다. 지금 기지는 어느 정도 비어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이전이 완료되는 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 환경성 평가 등급이나 뭐 생태자연도는 뭐 가능동 부지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옆에 표로 자세한 내용은 좀 가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보기 쉽지 않은 사진인데요. 이게 훼손지가 확인되고 있는 항공뷰입니다. 이쪽 아래쪽에 장안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을지대학병원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경 500m 센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반경을 이제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인접한 곳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 예비군 훈련장 입지 외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쪽이 지리적으로 을지대학병원, 송모 카톨릭 의대병원 그리고 요 캠프 카일이 향후 저희 시의 개발 계획상에 의료 바이오 연계된 바이오 그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사이에 이제 꽃동네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이제 이 부대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스테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기존 호동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태룡역에 인접해 있고요. 호원동 천주교 성당 그리고 의정부 양무지청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기 공공 임대주택 아파트 지금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 장화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 정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다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이쪽은 현재는 자연 녹지 지역인 상태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기구 지정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이제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예비군 훈련장 입지의 개발 가능성으로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기부대 양형 사업 방식을 통해서 자일동으로
과학화 예비훈련장 이전을 계획했을 때 이 부지 매각을 통해서 이 부지는 저희가 기부를 받고 대체되는 곳에 예비훈련장을 짓게 되는 부지 토지 매입 비용과 함께 과학화 예비훈련장을 건립하는 거랑 교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거지역과 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당초에는 이제 사업 대상지에 이제 포함, 이전 대상지에 포함이 아니라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국방부에서도 과학화 예비훈련장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다음번 의제에 논의되겠습니다만 현대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예비훈련장으로 쓰여지는 부분에 생태 등급이라든지 환경 등급이 기훼손된 지역, 다음 번째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항공주 사진이 없나? 이쪽에 예비훈련장 연병장과 함께 이쪽 훼손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면에 배치시키고 이 부분은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계획 가져가는 계획으로 해서 후보지에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당초 이제 자유권 부지인데요. 전체 토지의 소유지의 거의 뭐 90% 가까이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변전소, 여기가 곤제역, 생태 등급이 양호한 그 앞서 설명드린 1등급지를 사실 개척하고 형태가 이렇게 30만 평방미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5만 평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후보지 중에 여기가 선정이 만약에 된다면 이 중에 이제 절반만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제 입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센터를 지점을 이제 포인트를 잡다 보니 반경 1km 이내에 아까 설명드린 뭐 성모병원 그리고 초중학교 그리고 곤제 취약지구가 좀 인접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비훈련장 입지 외 개발 가능성이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그 지정비 관리에 관한 그 특별법상에 20m가 넘는 면적의 전다 훼손지들이 있어서 개발 가용성이 있는 토지입니다. 뭐 지리적 위치적으로는 변전소라든지 뭐 주거 형태를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목적 사업을 분명하게 해서 가져갈 때는 GB 해제를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 생태 등급하고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야생동물 보호종도 또 발견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정부에 다른 현안들이 상당히 많아서 반환공해지라든지 모델 이전 이런 데 개발 계획을 먼저 가져가다 보니 여기는 저희가 당장 시에서는 당장 개발 계획을 가져갈 수는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부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이신 최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의정부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이사 최환입니다. 네, 저는 시민으로 의정부 예비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준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위원회 그 위원님들과 함께 좀 시민공론장에 올릴 후보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공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의정부 시로부터 그간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 10만 평 예비군 훈련장 규모를 5만 평으로 축소하여 관내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 중이던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 그룹에서 세부 입지 분석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에 5만 평 규모의 가용지로 8개의 후보부지가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8개 가용한 면적으로 확인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의정부시에
그 세부 입지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첨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공정성을 위해 후보 부지의 압축 결정은 운영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에서 넘어온 8개 후보 부지의 세부 입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저희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 부지를 먼저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협소한 면적의 강동 입성마을 인근 부지,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금동 귀락마을 부지, 이렇게 2곳, 그래서 3곳을 최초에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로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 예정지로 제척을 요청받은 상봉육 보충대 부지는 저희 다음 회의로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민원 공문장에 올릴 부지 압축 선정을 위한 11월 7일에 있을 예정인 3차 운영회를 앞두고 11월 5일 국토교통부의 옛 상봉육 보충대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서 이 상봉육 보충대 부지도 최종적으로 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운영위원회 때 지금 현재 설명드린 대로 4곳에 그 압축된 후보지를 저희들이 공론장에 올린 후보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 같이 4개의 부지인데요. 4개의 부지를 행정구역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롱동 통신대대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경민광장에서 송추 방향으로 39번 국도 양쪽에 위치한 3곳의 통신부대 중에 오른쪽 통신부대 부지를 주훈련장으로 활용한 행정구역상으로는 흥선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오군수 이전 부지는 내년에 완전 이전 예정이고요. 여기는 행정구역상 저희가 근무동으로 불립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자금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호원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집행부에서 이전 예정한 자일동 부지는 행정구역상으로 자금동입니다. 그래서 자금동에는 현재 부지가 2곳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후보 부지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지금에 있는 시민공론장에서 토론하실 시민참여단에 제공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시민공론장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지혜로운 합의를 도출, 의정부의 갈등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앙국가대학 강태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기입니다. 제가 올 1월 달부터 워킹그룹을 참여해서 지금까지 이 예비군 훈련장 후보 부지 선정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지역 현안에서 갈등 요소도 있고 민감한 어떤 그런 부분이 돼서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가 되고 잘 그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일단 그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워킹그룹에서는 이제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후보지를 일단은 그 선정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는 지형적으로 이게 산지 지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을 빼고 남아있는 그 토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방부하고 협의되는 게 16만 5천 평방미터, 그래서 5만 평의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5만 평의 부지를 찾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면적에 우선해서 그 면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우선 찾다 보니까 8개 부지를 우선 찾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여지가 많지 않아서 그 면적을 좀 축소해서 한번 더 찾아보자 그래서 찾았던 게 8개 부지를 저희가 찾았던 거고 그 이후에 8개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금방 모두의 인적박사 설명을 드렸듯이 입지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생태계 관련된 어떤 이런 거 그래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입지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다 제시하고 하니까 이제 8개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준비회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4개 부지를 선정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시민 시민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 간담회,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제가 거의 다 참석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아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지금 이게 결정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결정한 후,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시민들의 인근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게 이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도시공간이나 건축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다음에 현업에서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입지를 했을 때 과연 군부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얘기한 제시한 그런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건축적으로, 그다음에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사후에 이게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국방부하고 설계 단계부터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자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이제 소신이고요. 또 의정부시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거기서 뭐 건축적으로 무슨 도시 미관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변 지역에서의 피해, 뭐 소음 피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적으로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제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과정에서 제가 과학과훈련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과훈련장 서초 과학과훈련장을 실제 가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실탄 사격도 좀 해보고 VR 영상 또 실제로 시연을 해보면서 과연 이게 주변에 어떤 피해가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실제로 몸소 겪어봤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어떤 노력은 앞으로도 이게 완성될 때까지 좀 개인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짧고 알차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주세요. 저기 저 뒤에서 먼저 손을 드셨고, 여기 앞에 드셨어요. 자, 말씀하십시오. 소속을 좀 본인 소개를. 의정부동에 사는 최희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도시개발 과장님께서 자일동이랑 작은동에 대해서는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동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일동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좀 모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장안동에서 온 김성현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52페이지에 자일동 부지 보면은 멸종 위기 2종 사학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환경평가를 받아봤어요. 제가 알기로 환경 영향평가는 그야말로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환경부는 심의 의결해서 뭐 부결시키고 뭐 이런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구를 보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개발해라 마라 뭐 이거를 결론을 내는 걸로 오인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굳이 이렇게 표현이 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는 좀 상충이 돼서 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그거는 간단한 거니까 김경 박사님께서 우선 좀 말씀을 좀. 예,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문구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랄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기 2021년 4월달에 이제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도시생 태어난 지도를 구축을 할 때 발견이 되었지만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개발 계획이 만약에 새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또다시 한번 왜냐면은 이 도시생 태어난 지도는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지로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전문가분들이 다시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요 테이블에서 한두 분 더 질문 받고, 예. 자, 저쪽부터 드셨어요. 여기는 안 보이니까요.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시고, 예. 질문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아니, 의견은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자유동 있으니까. 윤혜숙입니다. 워킹그룹에서 여러 가지 그 의정부의 모든 동의를 잘 워킹하셔갖고 이렇게 네 군데를 선정하셨는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교통에 관한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일동은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저기 철원, 동두천, 연천, 정복 이런 데서 오기도 쉽지만 거기가 성모병원으로 전부 오는 손님들이 하루에 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 예비군 훈련 받으시는 분들하고 아마 중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물어보고 싶고요. 한 가지는 더 이제 지금 저희 자일동 같은 경우에는 10만 평을 이렇게 예정지로 저기 그림 위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5만 평으로 줄인다 그러면은 어떤 중심으로 그 5만 평을 다른 부지를 빼고 어떻게 5만 평만 가려 놓으실 건지 그런 중심적인 그걸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같이 자일동도 말씀 좀 해주시죠. 거기 6조 아까 손 주신 분 의견이라고 했죠? 의견은 테이블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1조 아까 손 주신 분 네.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하서준입니다. 자일동에서 왔고요. 저기 지금 여러 가지 부지가 많은데 선정된 부지가 자일동이라고 합니다. 그 자일동을 선정한 그때도 아마 많이 생각들을 하셔서 했을 것 같은데 선정 사유가 뭐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당시의 선정 사유. 동의합니다. 네. 다른 분은 한 번만 주시고 두 번, 세 번 주시고 딴 사람 언제 말을 합니까? 예, 고려하겠습니다. 저 뒤에 손 드신 분 말씀하시고 저 참관하는 분한테 기회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흥선동에서 온 안대표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간흥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와 다른 지역들
선정을 할 때 사실 다른 지역은 부지를 많이 줄여야 피해가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국방부가 협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동 통신대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을 더 수용을 하고 하는, 제 생각에는 어디에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인근 사람들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대해서 네. 네. 흥선동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참관인, 네, 지금 아까부터 손 드신, 네, 말씀하십시오. 네, 포원동에서 온 김동준입니다. 지금 참관인 신청 자격으로 와 있는데요. 간담회 할 때부터 우리 시청 관계자분들과 우리 추진하는 사업장 그 대표님들 다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기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무작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고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4개 후보지 중에 의정부 시에서 개발 가능한 곳은 2곳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정부, 그러니까 호원동하고 지금 5군수 자리,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의향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 자료 지금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호원동 예비훈련장에서 개발 가능성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훈련장 이전할 때 그 기부대 양형 사업을 통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기부대 양형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의도적고 또는 지금 현재 이거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건설업체나 개발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질문이 아니요.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약속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한 번씩 기회주고 예. 참가인 쪽에서 아까 약속하신 거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을. 아니 그렇게 제한하는 게 어딨어요 진짜.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진행 방식을요, 질의하게 되면은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얼렁다 넘어가지 말고. 아까는 소란 죄송한데 하나 답이 안 돼. 네. 저는 이제 상직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회, 간담회 쭉 지켜보고 또 다른 모임들 가서 한번 봤어요. 되게 잘 진행된다 생각하고 공평하게 진행된다 생각했는데 좀 의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동일인물한테 2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자료까지 준비해온 사람도 많이 있고 정말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물어봐라. 그래서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24시간 토론도 들어가 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하시죠. 그 사과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그건 되게 잘못되는, 절차가 잘못되는 거예요. 질문을 가급적이면 한 분이 하나씩을 해주시고. 아니, 한 사람한테 2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 그것도 2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고려. 아니, 정말 제가 박재신 위원장한테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발언 안 하려고 이거 나가 있었어요. 근데 잠깐 들어온 사이에 진행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고. 아니, 제가 2번 같은 분이 했는지 제가 착각. 전 기본적으로 상직지구가 선정된다 해도 자료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교과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러면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료 투명성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예비 우려에 관련된 거는 소음도, 진도, 방진,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가 빠져 있어요, 지금. 물론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대표님 와 계시지만은 제가 환경단체에서 물어봤어요. 저번 시래기 그 소각장 관련된 멤버들은 굉장히 환경 쪽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와 계셨는데 유난히 이번 기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 관련된 사람들이 부담감 느껴 빠지더라고 보니까.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만 평 부지 관련된 현재 제시한 문제 관련되고 시장님이 직접 공문서로 더 이상의 부지 확대가 없다는 걸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치락 공론장 때까지 제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항목 관련된 게 일부 지역에 관련된 게 한두 가지가 추가가 돼 있어요. 환경 보호 가치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 비교할 게 다른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와 보호구역이 1.5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복 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는 저수지가 100m 인근에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어요. 내부로. 그러니까 물 이용 공기가 접촉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화 예비군 훈련소가 충분히 관련된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얘기한다 그래도 만약에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겨울철 3개월만 빼놓고 하루에 오전 주간 시간에 내내 사격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요 관련된 내용을 싹 빼먹고 사실상 관련된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 2급 황조롱이가 이제 부분에 있다라는 게 같은 연도 일단 22년도에 송출의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하면서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항목을 달아가지고 그걸 설명자를 보태주십사하고 지난 주민 설명회장에서 강공 부탁드렸어요. 근데 내용 밝히자 부탁드렸어요. 근데 설명자가 아무것도 반응이 안 됐어요. 네,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질의사항입니다. 삭 관련된 발견된 지점이 사업 대상에 대해서 몇 미터 이내에 있습니까? 지금 직접 직감을 주세요. 아까 보신 것처럼 자일동에서 삭은 500m 지점으로 제가 제척을 하고 기준에는 300m입니다. 잘못된 표기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됐죠.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이 발견이 되면 500m 이내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어느 지점에서 발견이 됐냐고요? 몇 미터 지점에서? 서식 지점이 발견된 겁니까? 이동 지점에서 발견된 겁니까? 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왜 그 항목 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설정하기 나는 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 쓰레기 소각장 선정할 때 의정부 시가 내세운 기준이 300m 이내의 지점만 포함된다고 내세우면서 그게 강행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걸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선정 부지를 정해놓고 진행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300m 이내입니다. 의정부 시가 제시한 아니 기준이. 근데 제가 봤을 때 300m든 500m든 지금 현재에서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쓰레기 소각장 공론할 때는 300m 이내로 기준을 잡아놨던 거고 지금은 300m 이내는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소각장 때도 참여했었지만 300m 이내라는 기준 얘기는 자체가 처음 다 들었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적용해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 그만하시고요. 일단 여기 토론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답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질문 나오면 첫 번째 바로 안 하려고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질문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이게 공론장이고 이게 정말 좀 들으시고요. 양심 있는 사람인데 저는 안세근 법안이 그기죠. 안세근 법안인데. 자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 자금동에 관한 질문부터 해서 자율동 교통 문제에 관한 거, 5만 평 결정에 관한 내용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답변 가능한 거를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지정 토론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십시오. 예, 처음 질문 주셨던 자금동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 사실 개발 계획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에 제한된 한정된 부재 안에서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이 여러분 이제 차후에 계속 다음 차수에서도 이제 설명을 들으실 텐데요. 전에는 뭐 기피시설, 혐오시설 이런 표현들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의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물론 군부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피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주민 친화적인 어떤 모델링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을 유지시키려고 좀 애를 쓰고 있다 보니 저희가 제한을 사실 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건수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거나 뭐 말을 한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불평, 불만 주셨던 상황들처럼 혹시 거기는 어떤 개발 계획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재촉해달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다 들으실 수 있어서 저희는 사실 시에서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다 입증가 가능한 범주 안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작은 건 뭐 교통 문제, 자율동 면적 축소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 교통 문제는 사실 지금 부지 선정 그런 교통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각 여러분들 참여하신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희는 받아들여져요. 그거를 그런 교통 문제는 이게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개선시키고 이렇게 바꿔야지라는 것보다 현실 이용 상황에서 또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점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통 문제는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율동 면적 축소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평방미터 면적 중에 그 중에 이제 절반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입주시켜야 된다면 저희가 그날 뭐 좌담회 때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가급적이면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뭐 접근성이 편한 곳에 적정하게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만약에 부지 선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주민 지역분들과 또 소통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지금 현재 예상 지역을 한번 이렇게 그려달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야 이게 좀 쏟아가 지금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전체가 이제 30만 평방미터인데요. 지금 변전소를 기준으로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공간들이 거의 이쪽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도로에서 기점으로 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가까운 곳에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이 배치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마 그냥 뭐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주거하고 있는 공간들과 이격된 곳에 위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깊지 않은 곳 주거지역 공간 빼면 도로에 연결된 구간이라면 이 정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기부대 양여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해하시는데 누가 또 우리 지정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이십니다. 기부대 양형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가 작전이나 안보 상황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군부대를 이전하는 방법, 그건 국책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기부대 양형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이 부대를 옮겨주십시오 하는 게 기부대 양형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부대 양형 사업이란 지자체장이 새로 지어질 부대를 지어지고 군부대에 기부하고 양형, 국방부로부터 기존 부대는 의정부시가 양여받는, 그래서 기부대 양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기부를 하려면은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그 사업비는 향후에 군부대에서 양여받을 땅을 개발해서 그 개발 이득을 갖고
기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게 또 계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약간 지금 오버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세요. 300m 이내이십니까? 서식지점이? 뭐 300m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네. 공무원실 위주해서인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분한 답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환경 분야 전문가 교수님께서 워킹그룹 때 뭐 사전 준비 때 참여를 해주셨고요. 지금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오늘 참여를 못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근거 데이터를 갖고 지금 다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새롭게 제안을 주신 그 내용이 저희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다음 주 월요일 중이라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에게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저희에게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주세요. 구두로 주시는 게보다 그 부분도 지금 차후에 또 계속 논의될 내용이 또 포함되니까 그거 근곡에 있는 것한테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관련된 소음도랑 그다음 타격하실 때 예상되는 그 소음도랑 플러스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소음 관련된 것은 다음 주제니까요.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조롱이 관련된 것하고 그 300m 관련된 내용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군인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군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요성은 결과적으로 어떤 부지가 의정부시 전체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네 군데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네 군데 부지를 포함해서 부지가 선정된 근거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별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충분히 논의를 진행을 해주시고 의견은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논의를 15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율동 3통 위반에서 온 김진건입니다. 지금 의정부 위원장 선정 부지로서 지금 자율동이 적합하냐 부족하냐 그 의견을 나누시는데 자율동은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배제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주민 등록될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생태환경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거기에 선정했다는 거. 그리고 도시개발 선정으로 배제되는 곳이 왜 자율동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율동 주민에 대한 근거 부족은 왜 저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율동 주민이 없고 또 소각장 선정 부지도 주민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등이 있어갖고 자율동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만약에 다른 데라도 선정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 자율동 변전소만 해도 지금 주민이 가장 다른 주민들도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게 지금 5만 평이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슬금슬금 그 자율동의 변전소를 보니까 처음에는 34만 5천 볼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도 모르게 조금씩 늘려갖고 지금 몇만 와트가 되는지 킬로와트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어떠한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이 생기더라도 뭐하냐? 우리 그 위원회를 주민 동의하면서 같이 좀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다 지역에서 오신 분들 같은 마음일 건데요. 이런 부지선정 관련된 논의는 다음 주에 하루 종일 부지선정 관련된 논의만 할 겁니다. 주민 지원에 관한 거, 부지선정에 관한 걸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4개 부지 중에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시면 이게 일종의 선전이 돼요.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하게 지역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중복해서 편보시설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느 도움을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전체 논의를 위해서 참가해 주십시오. 다른 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뭐 2주는 벌써 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자, 4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사조 했습니까? 자, 그리고 개인 의견보다는 팀에서 얘기한 거를 주로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4조 발표를 맡게 된 호원동 이민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예비군 훈련장은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유지를 위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유지를 사용해야 아무래도 행정비용이 절감되니까, 행정비용은 즉 저희 세금을 걷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국유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예비군 훈련장이 혐오시설이라고 많이 인식되고 있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혐오시설이 아닌 인식을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닌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일 젊은 분 같은데요. 제일 내용을 자, 그 다음에 6조 발표를 역시 큰 박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6조 흥선동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부지 선정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는 부지를 4개로 했는데 그 선정 사유가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가 잘 안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후보지 3곳의 관련 부지는 전부 군인 관련 시설이다. 그 다음에 부지 규모를 시가 일방적으로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군하고 동의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개발 계획 수립이 된 후에 후보지를 선정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와 파는 미리 짜놓고 몰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5만 평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당초에 이야기했던 10만 평도 수용하는 주민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말씀을 가감없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5주가 발표를 하고 싶다고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다음번 우리 안전성과 관련된 논의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남았는데 5주가 정의하고 싶으면 다음번에는 5주는 빼고 발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5주? 아니, 다음번에 우리가 또 홀수조가 하는데 그때는 5조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합의가 안 돼. 기회를 평등하게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엄청난 오조나 글씨를 보이세요? 발표만 안 하고 돌리세요. 발표를 안 하세요.
동네가 두동강이 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5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재산권이나 생활권에다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공교롭게 2개 부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군수와 자일동에. 그래서 저희가 5조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 의정부 시민들 수준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테이블에서도 감정이 섞인 얘기가 나와요. 호원동, 흥선동 다 나오는데 우리 의정부 시민들 57명 결정하는 거, 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러분 발표하신 거를 여기 분석팀에다가 주시면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하신 거 자료를 저기 분석팀에다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조 이름 써가지고. 자, 이제부터 열기를 약간 좀 가라앉힙시다. 이거 막 폭발할 것 같아. 자, 지금부터 휴식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